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기계 안전의 조쌤입니다. 25년 대비 산업안전지도사 랩업 시간. 이번 시간은 인적 자원관리 개념 및 관리 방안 챕터의 인사고과 방법에 대해서 요약해 볼게요. 인사고과 방법 역시 별표 5개짜리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볼까요? 지금 보시는 6문제 이외에도 인사고과 방법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중복되는 문제는 좀 배제를 하고 가져왔어요. 문제 내용을 보면 인사평가 방법과 함께 이 상대평가법, 절대평가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행동기준 고가법이죠. BARS인데 빈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 오류가 자주 출제되었어요. 특히 인사평가 오류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 문제 만들기가 쉬워서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인사평가 방법에는 상대평가법과 절대평가법이 있죠. 상대평가법에는 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은 절대평가법의 평정척도법과 행위기준척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평가법들은 직관적이거나 이해가 쉽게 되는 평가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먼저 평정척도법. 자, 이 단어가 생소합니다. 평정과 척도. 평정은 뭐였죠? 평가하고 결정한다고 제가 인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척도는 수치나 등급을 말합니다. 즉, 평가 등급이죠. 이렇듯 평정척도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도식 척도법이나 리커트 척도법 등이 모두 평정 척도법에 속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어떤 직원에 대한 평정 척도 결과표가 있습니다. 직무 행동에 관한 구성 요소가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지식, 업무 퀄리티, 태도 등등이 있네요. 그리고 이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긴 5단계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평정척도법은 절대평가법에 속하겠죠. 직원 10명이 모두 5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엔 행위기준 척도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피평가자의 실제 행동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죠. 만능 노트 8페이지에 적용 방법이 3단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객센터 직원 평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평가 요소의 결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평가 요소에 대한 척도를 설정해야겠죠. 1점부터 5점까지 행동에 대한 척도를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수집하고 기록하죠. 예를 들면 불만 접수 시에 내용 경청이 미흡한 게 보였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최종 평가 시 앞서 설정했던 행동 척도 점수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행위기준 척도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행위기준 척도법 개발 절차입니다. 행위기준 척도법의 개발 절차는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될까요? 자, 먼저 순서를 보면 중요 사건을 열거해 놔야겠죠. 그리고 범주화를 시킵니다. 범주화란 열거된 사건들을 비슷한 성격의 것끼리 묶는 것이죠. 그 후 재분류를 합니다. 범주화와 재분류의 순서가 의외로 잘 헷갈립니다. 주의해야 하셔야 됩니다. 재분류란 범주화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주화한 항목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건들을 평가 척도, 즉 등급에 맞게 정리를 하고요.
확정시켜서 실시하면 됩니다. 자, 이제 행위기준국가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두 기출 문제를 보면 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답도 골라낼 수도 있을 겁니다. 왼쪽의 17년 53번 문제에서 미음은 행위기준평가법의 단계를 교묘히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14년 51번 문제는 개발 절차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범주화와 재분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사평가 오류입니다. 많이 나왔죠. 인사평가 오류에는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목적이 있죠. 관대화 오류가 왜 의도적 오류가 될까요? 피평가자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다. 또는 피평가자의 사기를 높여주고 싶다. 어, 이런 것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서 높은 평가 점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비의도적인 오류는 당연히 목적성이 없겠죠. 그리고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오류라는 겁니다. 후광 오류.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을 보고 나머지도 뛰어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평가 오류는 나오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을 만큼 반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 만능 노트를 읽어보시면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저는 대신에 초록색으로 표기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서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상동 오류입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하죠. 편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나이가 어린데 면접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평가자가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지도사 응시생을 보고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낮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편견입니다. 연공 오류는 학력, 연령, 근무 기간에 좌우되어 발생하는 오류죠. 시간적 오류는 예전 일보다 최근 일이 더 기억에 남고 이것이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근접 오류가 있습니다. 근접 오류는 평가 표상 근접하고 있는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 오류입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평가표가, 즉 평가 항목이 근접해 있다면 평가 결과가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나올 수 있겠죠. 즉, 앞서 했던 평가 점수에 좌우가 된다는 것이에요. 논리적 오류는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잘못된 논리적 연관성을 만들어 평가하는 오류입니다. 만능노트의 예시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해력도 높다. 아니죠. 지식이 많아도 이해력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논리적 오류라고 하죠. 이번 시간은 인사고과 방법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 기출 내용과 또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쉽게 다가오고 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해봅시다.